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3번째 시간으로 까미유 클로델 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미유 클로델 2. 로댕과 헤어진 까미유는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와 친분을 가지며 새로운 연인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보였지만 결국 까미유의 겁으로 금방 헤어졌다. 다만 까미유의 작품 중 왈츠의 모델이라 카드라는 소문이 있는데 드뷔시에게 선물로 주었고 드뷔시는 평생 간직했다고 한다. 1893년 성수걸 살롱에 출품해서 극찬을 받았다. 1894년 로댕의 부탁으로 벨기에 예술가협회의 전시회에 초대되어 작품 전시를 했는데 이때까지도 로댕과는 계속적인 서신교환은 있었다. 살롱에 로댕의 흉상을 출품하여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로댕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1899년 살롱에 자신의 역작인 대리석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전시회 중 작품을 도난당했다. 이 사건 후 까미유는 로댕이 내 것을 훔쳐갔다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로댕을 비난함과 동시에 영원히 로댕과 멀어졌다. 까미유는 아예 브로봉과 19번지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14년간 혼자 기거했다. 1900년 애원하는 여인을 제작하고 1905년 알고 지내던 작품 중개상 외진 블로의 주선으로 블로의 화랑에서 단독 작품전 개최를 제안받았다. 당시 까미유의 생활은 매우 빈곤했는데 로댕의 모델로 있을 때 로댕을 사랑한 나머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로댕으로부터 독립 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겨울에 연료가 끊겨 덜덜 떨다가 싸구려 와인을 연달아 흡입했고 결국 알코올 의존증 증세까지 오게 되었다. 이미 까미유는 이때 정신병자로 판명난 상태였다. 6개월 후 블로의 화랑에서 까미유의 자신의 작품 13점을 전시했으나 이날 술에 취하고 추취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블로는 단 한 점도 팔지 못했다. 여기에 까미유는 로댕과의 사이가 멀어짐으로써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까미유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1906년 까미유는 자신의 작품들을 보이는 족족 부숴버렸고 우울증과 로댕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09년 폴이 청나라 텐진에서 영사로 근무한 후 프랑스로 귀환하여 까미유를 만난 뒤 누냐의 비참한 생활상을 청해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알렸다. 1906년 까미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폴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딸의 비참한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아버지와 폴의 도움으로 까미유는 간신히 연명했다. 1913년 3월 2일 아버지가 사망하고 폴이 급히 귀국하여 장례식을 치렀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까미유의 정세는 막장에 이르렀다. 매일 로댕의 집에 돌을 던졌으며 이게 다 로댕 때문이다. 로댕이 내 작품을 훔쳐갔다. 로댕이 음식에 독을 넣어 날 죽이려 한다 등등 온갖 헛소리를 내대자 3월 10일 폴은 까미유를 빌 에브라르 요양소에 넣었다. 이곳은 말이 요양소이지 원래 정신병원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로댕은 로제와 함께 영국 런던으로 피난했으며 까미유는 프랑스 남부 앙김의 몽드 베르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까미유는 이후 약 30년간 바깥 출입을 금지당하는 등 유폐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까미유는 폴에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시끄럽다면서 조각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폴은 묵살했다. 그 와중에 1917년 11월 17일 로댕이 사망했고 1934년 5월 3일 루이즈가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1943년 10월 19일 오후 2시 까미유는 향년 79세로 사망했다. 사망한 것은 몽드 베르그 수용소다. 까미유의 장례식에는 폴조차 나타나지 않았고 로댕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몇 번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별로 없으며 공식적인 후손이 없다.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까미유 클로델은 공동매장되고 말았다. 그래서 묘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길이 없다. 1955년
폴은 87세로 사망한다. 까미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까미오의 작품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1984년 폴의 손녀이자 전기작가인 렘마리 파리가 자신의 고모 할머니였던 까미오의 이야기를 까미오 클로델의 전기라는 책으로 발매했다. 로댕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오히려 로댕이 까미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둘은 같이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 까미오가 로댕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작품을 바치기도 했으니 서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까미오의 파랑만장한 인생은 198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88년 뷔레노 니팡 감독에 의해 까미오 클로델의 전기를 원작으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에서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로댕을 맡았고 이자벨 아자니가 까미오를 맡았다. 특히 이자벨 아자니의 연기가 돋보였는데 까미오가 로댕을 만나게 된 19살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된 49살까지의 연기를 위화감 없이 맡았다. 까미오가 로댕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자막으로 까미오의 말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에 개봉했으며 과거 KBS 명화극장과 SBS 영화 특급에서 방영했다. 성우는 송도용. 2013년 브루노 듀몽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여기서 까미오는 줄리에르 비노슈가 맡았다. 1915년 51살이었던 까미오가 정신병원에서의 사흘을 그린 영화인데 마지막에는 역시 자막으로 까미오의 말로가 언급된다. 듀몽 영화답게 매우 건조하고 말라붙은 자연주의적 분위기가 특징. 참고로 영화에 나오는 정신병원과 환자 의사들은 모두 실존 정신병원과 환자들 의사들이다. 두 영화는 각각 호불호가 갈리고 평가가 각각 다르지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까미오의 삶을 보려면 두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2011년 9월 4일 MBC 신비한 TV 스프라이즈에서 까미오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 밖에 토미노 요시유키가 감독한 기둥전사 제트 건담의 주인공 까미오 비다는 이 까미오 클로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